안녕하세요. 필로소피입니다. 오늘은 오픈AI의 첫 에이전트 오퍼레이터 출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이전트가 요즘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 자율성을 가진 AI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AI에게 권한을 줘서 AI가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A를 해결해줘 라고 하면 A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B, C, D 같은 태스크들을 자율성을 가지고 AI가 처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픈 AI에서 첫 번째 에이전트를 내놨습니다. 오퍼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내놨고 지금 현재 미국 프로 유저들 먼저 사용이 가능하고 몇 달 안에는 플러스 유저들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유저들도 사용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perator.chatgpt.com 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금 이 오퍼레이터라는 이 서비스는 CUA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라는 이제 사용자 대신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쓰는 AI 모델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용자 대신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이용하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거나 뭐 물건을 사거나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에 이 오퍼레이터를 발표하던 모습인데요. 이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Removing one more bottleneck in our path towards AGI. 그러니까 AGI로 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 하나를 제거했다.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가 돼야 AGI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AGI라는 것은 범용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AI를 이렇게 익히고 쓰고 할 필요 없이 AGI 하나만 가지고 그냥 다 하는 거죠, AGI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라는 개념, 자율성을 가지고 AI가 판단하고 뭔가 실행하는 이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AGI로 가기 위해선 꼭 필수인 거죠. 그래서 꼭 넘어야 되는 산인데,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이제 이 발표 때도 얘기했지만 아주 완벽한 수준은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리서치 단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이제 출시를 한 것 같고, 이제 피드백을 얻어서 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개념이 나왔다. 그리고 오픈 AI에서 이게 나왔다 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자면 이 시연 영상에 나온 화면인데 약간 챗GPT랑 화면이 비슷하죠. 여기서 먼저 오픈 테이블이라고 검색하면 이제 앱들 중에서 오픈 테이블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시킬,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작동할 앱을 먼저 고르고, 그래서 오픈 테이블은 이제 식당을 예약하는 그런 앱이죠. 그래서 앱을 먼저 고르고 이렇게 뭐 예약을 해달라, 식당 예약을 해달라고 치면 그래서 여러 앱들과 연동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던 일들을 AI에게 맡길 수 있는 거죠. 뭐 오픈 테이블이라든가 인스타카트, 뭐 이제 물건을 사는 거죠. 인스타카트 같은 이런 앱에서 우리가 원래 하던 일을 AI에게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면 다이닝 이벤트 관련된 앱, 뭐 딜리버리, 로컬 서비스, 쇼핑, 뭐 트래블, 뉴스 관련된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오퍼레이터가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저녁 7시에 식당 예약을 해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넘어가서 오픈 테이블 사이트로 오퍼레이터가 들어가서 여기 답을 해주죠. 네, 예약을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쭉쭉쭉쭉 밑에 화면 보세요. Accessing 오픈 테이블 웹사이트. URL을 통해서 오픈 사이트 웹사이트 들어갔고 이 특정 레스토랑 레저베이션에 들어갔고 서치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뭐 클리킹 하면서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까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라고 했죠. 우리 대신 마우스랑 키보드를 이용해서 예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퍼레이터이고요. 다른 건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파일 첨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넣어서 X 뭐 머쉬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뭘 살지를 쭉 적어서 딱 넣어주면 이거 난 거스를 좋아하니까 거스라는 곳에서 요 음식들을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론 앱을 골랐죠. 인스타카트라는 앱을 먼저 고르고 그럼 여기다 INSTA 카트 이렇게 하면 밑에 쭉 앱이 나오다가 인스타카트가 나와요. 그럼 그거 클릭을 하고 이렇게 장을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인스타카트 창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Accessing Instacart website via browser.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를 통해 인스타카트 웹사이트에 접근했다. 뭘 했다. 클리킹. using search bar for X. 뭐 여기다가 에그를 검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뭘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기능은 take control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take control을 누르면 AI로부터 권한을 이제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AI가 하다가 막히거나 여기는 내가 해야겠다라고 싶은 부분은 take control 눌러서 권한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현재는 지금 당신이 컨트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finish up을 하면 이제 AI에게 다시 권한을 주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finish up 하고 나면 오퍼레이터한테 당신이 바꾼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야 살짝이라도 인수인계를 해줘야 오퍼레이터가 워킹을 스무슬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오퍼레이터가 잘 알겠죠. 근데 테이크 컨트롤 우리한테 이제 권한이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를 알려줘야 그 다음 작업을 스무스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에그를 샀고 그러니까 에그를 추가로 샀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 이제 행동을 오퍼레이터가 결정하고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에게 다시 권한을 주는 거죠. Return control to operator. 약간 업무 인수인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직원한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앱을 먼저 인스타카트나 오픈 테이블 같은 앱을 선택하고 질문하지 않아도 여기서 뭐 테니스 코트 예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냥 채팅만 쳐도 알아서 그냥 검색을 합니다. 어떤 특정 앱에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입력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검색을 해줍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도어대시라는 곳에서 피자 주문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자 주문도 할 수 있고 농구 티켓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이트에서 농구 티켓도 예약을 하고 재밌는 것은 더 체크아웃 프로세스는 이제 이메일 어드레스가 필요하고 사인을 좀 당신 어카운트로 좀 해달라 이렇게 사용자한테 오히려 오퍼레이터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테이크 컨트롤을 우리가 해서 로그인을 해주고 또 오퍼레이터한테 업무 인수인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협업 느낌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래 하던 일을 이렇게 맡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발표에서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이제 사람이 원래 하던 수치 정도는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72.4, 지금 이 컴퓨터 유즈 에이전트가 38.1, 아직 모자라요. 58.1, 78.2. 하지만 이 사람의 능력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테이크 컨트롤 기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완벽하게 에이전트가 아직 사람이 하는 만큼 구동되는 것 같진 않지만, 이게 이제 출시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리스크, 그리고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 harmful tasks, 그러니까 작업 자체가 유해할 경우, 사용자가 약간 의도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금지된 작업을 거부하고 모더레이션 모델을 쓰고 사후 감지, 그리고 도메인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방법으로 그것을 완화시키겠다라고 했고, 모델이 이제 실수하는 경우, 모델 미스테이크스,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떤 위험이 있냐면, 오퍼레이터가 뭐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걸 살 수도 있겠죠. 아까 인스타카트에서 에그를 사라 그랬는데 계란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시리얼을 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약간 모델의 실수. 그래서 에이전트에게 맡겼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살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확인 절차, 뭐 고위험 작업은 아예 거부해버리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는 거부해버리고, 뭐 와치 모드,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런 위험을 완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프롬프트 주입, 그러니까 웹사이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 악의적 웹사이트의 금전 요구, 이런 경우 이제 대책으로 신중한 모델 행동 모니터링 신속 대응 시스템, 이런 방법으로 웹사이트가 악의적으로 금전을 요구할 때 완화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어떻게 완화시킬지를 발표했고, 근데 사실은 위험하긴 합니다. 에이전트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우리 손에서 마우스를 놓고 키보드를 놓고 컴퓨터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주 장점도 있겠지만 뭐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밝힌 거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아주 유명한 CEO 3명과 함께 아주 놀라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스타게티 프로젝트라고 1월 22일에 발표되는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15조죠. 이런 규모로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주요 기업은 이제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회장이 의장, 소프트뱅크는 재정을 담당하고 오픈AI는 운영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력이 있는 소프트뱅크가 오픈AI, 지금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뭐 구글이나 메타에 비해 자본이 많진 않죠. 이 오픈AI를 밀어주겠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하고 오라클도 참여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텍사스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가 필수죠. AI에겐 20곳을 건설할 예정이고 수십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했고, 이 기술 목표는 결국에 AGI, 범용 인공지능이죠. 이거를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고, 미국 경제 활성화, 재산업화 지원, 국가 안보 및 인류 공헌이 목표라고 이 스타게이트를 발표했고요. 거의 이제 AI에 있어서는 미국이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런 발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흥미로운 점은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픈 AI가 한 배를 텄다. 그래서 이 기술력이 엄청 뛰어나고 엄청 빠른데, 그러니까 발전의 속도가 엄청 빠른데, 이 자본력이 오픈 AI에게 어떤 기회를 줄지,
그래서 오픈 AI가 어떤 변화를 이끌고 올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고요. 그런 변화가 이들이 말한 대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관련돼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유명한 그림이죠. 오픈 AI의 5가지 레벨입니다. Plan to AGI, AGI로 가는 5가지 레벨. Conversational AI, 대화를 하는 AI, Regionals 여기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추론한 다음엔 에이전트, 자율성을 가진 AI. 그다음에 Innovators, 그다음에 Organizations 여기까지 올라가야 이제 AGI가 되는 건데 현재 첫 에이전트가 나온 거죠. 오퍼레이터가 첫 에이전트인데 AGI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 에이전트입니다. 오픈AI는 현재 레벨 3까지 왔습니다. 실제로도 어제 오퍼레이터 발표를 할 때도 쌤이 마지막에 레벨 3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3까지 왔다라고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AGI 시대를 빨리 당기려는 것이 오픈AI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AGI 시대를 불러와서 본인들이 이제 경쟁 없이 거의 완전 리딩, 뭐 독점, 넘버 원이 되고 싶은 것이 이제 오픈AI의 본심이고 오픈AI가 바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AGI는 다들 아시겠지만 장점도 있죠. 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이제 효율성도 증대시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회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오픈AI가 오퍼레이터를 이제 출시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를 오퍼레이터를 나쁘게 쓸 수도 있고 모델이 잘못 작용될 수도 있고 웹사이트가 뭔가 고의적으로 오퍼레이터를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이 에이전트한테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했던 일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책임을 졌지만 오퍼레이터에게 이제 모든 걸 맡기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따져야 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정말 큰 변화가 목전에 왔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AI의 첫 에이전트 오퍼레이터는 단순히 편리하고 와 빠른 기술이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정말 AGI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고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I가 단순히 우리가 쓰는 망치와 뭐 드라이버 같은 그런 도구를 넘어서서 자율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 나름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샘 알트먼이 트럼프와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받아서 단시간 안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도 뭔가 대응책을 세울 수 있고 우리도 우리의 커리어나 우리의 삶이나 여러 가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